의사의 반란, 수차례 경험하는 복통과 설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통과 설사를 몇 번씩 경험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복통 때문에 응급실로 직행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왜 이런 증상을 만들까요? 흔히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서 물을 갈아 마시면 생깁니다. 바로 익숙하지 않거나 잘못된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장은 스스로 판단하여 증상을 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나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 같은 것이 음식을 통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즉각 복통과 설사를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즉, 우리 몸 안의 수분을 이용해 장을 씻어내는 과정이 설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복통에 동반되는 것은 장으로 혈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장에서 소리가 나고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바로 혈류가 증가하면서 장 운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면 장은 다시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와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통과 설사는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와 연력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통이 있고 설사가 날 때는 무조건 식사를 금해야 합니다. 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려주는 신호가 왔으므로 금식하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설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통과 설사가 있으면 입맛도 떨어져서 잘 먹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욕이 감퇴하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며칠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과도한 설사로 탈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즉, 복통과 함께 설사가 시작된다면 금식하면서 소금을 입안에 자주 물고 있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하루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다시 식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복통과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바로 배에서 신호가 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평소 먹는 음식이 좋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머리로 쏠립니다. 이때 손과 발은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면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이를 스트레스 반응이라 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변이 풀어지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장으로 혈류가 증가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분들은 평소 배가 차가워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습관적으로 계속되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배가 차가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 여기저기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암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잦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식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현미밥이나 거친 채소 반찬을 씹어 먹기보다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드러운 육류나 육류 가공식품, 빵이나 밀가루 음식들, 과일이나 주스 같은 유동식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장에 더 많은 손상을 주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평소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한다면
먼저 당분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속이 편안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30대 초반의 회계사 일을 하는 남자분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교합이 심해서 7살 때부터 10대 시절에 많은 시간을 치아 교정을 하며 지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수술까지 해서 석 달간 죽만 먹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부정교합의 치아 상태로 딱딱한 것과 거친 음식을 먹기보다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달콤한 음식을 주로 먹어왔습니다. 여러 과일을 섞어서 갈아 마시는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항상 배가 아팠던 기억,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갈아준 과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은 식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서 속이 불편한 것은 당연히 타고난 체질로 여겼습니다. 가끔 심한 설사와 복통이 있을 때는 잠시 굶으면서 다스리고 그러다가 다시 불편해지고 하는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난치성 질환이라 부르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누구보다 건강에 대한 원리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당분 섭취 과정을 벗어나 통곡물을 소화시켜 당분을 얻어야 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동안 심한 공복감과 무력감, 짜증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현미 채식을 기본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소금 섭취를 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하던 체력에서 이제는 저녁 식사를 거르고 달리기를 해도 몸의 균형이 크게 깨지지 않는 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장 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이 제대로 운동하면서 소화를 시켜주고 영양을 흡수해야 우리 몸에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몸에서는 정상도 사라질 뿐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타는 고통의 역류성 식도염. 최근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 중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일 것입니다. 식사할 때나 식사를 마친 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삼킨 음식물이 어느새 입안에 역류되어 불편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젊은이들에게 나타날까요? 우선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믿게 된 건강상식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항상 소금 간을 합니다. 간이 안 된 음식은 채소를 먹더라도 느끼하고 미식거리는 느낌이 나서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을 맞춘 음식이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음식과 함께 먹는 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위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맛없게 느껴지고 음식을 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먹은 음식과 뒤섞인 위산이 위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관략근을 넘어 식도로 올라옵니다. 이때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익힙니다. 그래서 간을 하지 않고 먹는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소금 섭취 부족에 있습니다. 항상 싱겁게 먹으라고 교육받은 데다 실제로 집에서나 학교 급식에서도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할 기회가 없으니 소화기관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에 탐닉하는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거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훈련되지 못한 요즘의 젊은 세대는 부드럽게 가공되어 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턱 관절이 발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은 위아래 턱이 잘 맞지 않습니다. 꼭꼭 씹어야 할 일들이 없어져서 그런지 위턱에 있는 치아와 아래턱에 있는 치아가 잘 맞지 않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정교합이 생겨 치과에 가서 교정치료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치료는 정상적인 치아를 뽑아내고 치어를 맞추다 보니 더욱 씹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 교정을 몇 년씩 하다가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제대로 씹어서 소화할 수 없으므로 부드럽고 달콤한 음료수 등을 식사로 대신하면서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 역류성 식도염과 장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일부가 손상되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 때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제산제와 함께 독한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이런 약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과 장을 손상시켜 더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년 전 겨울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진료실을 찾아온 30대 초반의 남자분이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5년째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데 이분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생긴 역류성 식도염이 전문의 시험을 보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식사가 어떤 것인지 알려준 뒤 천천히 씹어서 밥을 먹고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과 공부를 하던 시절 내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먹어야 건강식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들어왔고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환자들에게 싱겁게 먹으라고 수없이 조언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더 싱겁게 먹을 수 있는지를 연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신념이 깨진 것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관찰하면서부터입니다. 저염식을 하고 식사량을 줄이면서 조금 나아지는 듯하던 환자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떨어져서 약을 끊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항상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어떻게 식사를 해야 힘을 내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다가 소금 섭취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소금 섭취가 중요하다고 진료실에서 말해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의사도 심지어 언론에서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병원에서만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하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 특히 대형 병원에서 약물 복용 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진료실을 찾아와 통곡물과 천일염 섭취를 늘리면서
오랫동안 먹어오던 약을 끊고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또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왔던 식생활을 보면 절대로 싱겁게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에는 항상 소금이 기본이 되는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간을 맞춘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반찬의 가지수를 정하는 3첩, 5첩 반상은 밥과 국, 김치, 간장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밥상의 기본이 될 만큼 장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생채소를 먹을 때도 항상 된장이나 고추장을 찍어서 함께 먹어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생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살펴보면 소금으로 만든 장보다는 과일이나 설탕 등의 달콤한 드레싱이 채소 위에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건강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샐러드에 쓰이는 채소를 보면 주로 서양에서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름만 살펴보아도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대부분 부드러운 채소들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이런 생식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싱겁고 달콤하게 먹지도 않습니다. 최근 들어 요리하는 방법과 식재료가 달라지면서 예전에 없던 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에 걸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켜오던 지혜를 다시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반복하고도 원인을 모르는 어지러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저런 검사에서 이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찍고 자기 공명 영상을 찍어도 정상이라는 결과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고 어려운 병명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것들인데 림프액의 과다 생성을 원인으로 보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진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이런저런 증상을 모아서 무슨 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진단명을 듣는 환자 입장에선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내 병이 참 특이한 병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증상의 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환자에게 처방해 줍니다. 대부분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항알레르기 약들을 쓰는데 이런 약들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 자체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작동하는 원리, 즉 생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어지러움은 오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혹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할 때 느낍니다. 머리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체위 변화에 따라 적각 머리의 혈액을 충분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이 변화에 빨리 반응해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뇌에 혈액이 부족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이 심할 때는 눈앞이 노래지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뇌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데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의 문제의 핵심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증상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노년의 즐거움은 마음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 건강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래야 함께 산에 오르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의 건강과 친구분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진 어르신이 친구 두 분을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6년 전 단전호흡을 하다가 뒤로 넘어졌고 이후 혈압약을 처방받아 드셨는데 매년 1, 2회 정도 승용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지 상상이 되질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얼마 전부터 용기를 내어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상 식사 자리가 많아 엄격하게 현미채식을 하지 못했지만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자 몸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160에 100에 이르던 혈압이 20일 뒤부터는 120에 80 안팎으로 떨어지고 90kg대의 몸무게가 80kg이 되면서 골프장에서 운동할 때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지러움은 느끼지 않았고 평상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친구들과 등산하는 중에 잠시 앉아 쉬고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압은 높지 않지만 자꾸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혈압약을 끊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러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은 130에 80 정도를 고르게 유지하면서요. 처음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난 뒤 자신은 발가락이 시린 증세가 만성적이었는데 3일 전부터 그 증세가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면 이처럼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 메니에르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메니에르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짠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전보다 더 짜게 먹고 있습니까? 싱겁게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럼에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메니에르 증후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싱거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소금 성분이 줄어들고 대신 달콤한 당분 섭취가 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너무 싱겁게 먹어서 혈액순환을 시킬 힘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이 어지러움입니다. 최근에는 노인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20대 초반의 여자분은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다가 어지러워 넘어져서 턱 밑이 찢어지고 중학생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러워 쓰러지면서 얼굴을 다쳐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나이 들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사에서 비롯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할 힘이 없을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혈관과 심장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자주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정하고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우선 통곡물로 식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천연염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또 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외부 온도를 차갑게 하거나 냉수욕으로 체력을 단련시킬 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에 힘이 생기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이런저런 검사를 한다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을 겪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